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요양원을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과거의 상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노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요양원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상은 바뀌었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주거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현실입니다. 왜 수많은 시니어들이 요양원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은 그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 18명이 이미 65세 이상입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이 2030년이면 100명 중 25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자, 집에서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요양원에 가면 되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시설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비용은 한 달에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라고 답합니다. 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이 34%를 넘어섰습니다. 100명 중 34명이 혼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울증 발병률도 일반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자,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거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결국 텅 빈 집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일하고 노력해서 맞이하게 되는 노후의 현실입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런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실제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여러분은 노후 자금으로 얼마를 준비하셨습니까?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합시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 집세를 내고 식비를 쓰고 병원비를 내고 문화생활을 하고 요양원 입소비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에게 내 손을 벌리거나 열악한 환경의 저렴한 요양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존엄하게 늙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강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획일화된 노후 시스템입니다.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돌봄 중심의 시설입니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생활 규칙이 있으며 개인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평생 자유롭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규칙과 통제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 입소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를 잃는다는 것,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노후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대안을 몰랐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체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는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봐 왔습니다. 노인은 약하고 의존적이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하고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의 비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100명 중 60명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 활동을 즐기며 심지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양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이고 문화적 자극이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은 이런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부양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도 부모도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삶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원은 차선책으로 여겨졌지만 사실 최선의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독립과 연결을 동시에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였던 것입니다. 셋째, 정부와 시장의 대응이 느렸습니다. 고령화는 수십 년 전부터 예고된 현상이었지만 실제로 다양한 시니어 주거 모델이 개발되고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제한된 옵션 안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부도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니어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늙고 싶지 않다. 나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니어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시니어 레지던스에 살고 있습니다. 시니어 코하우징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명 시니어 아파트에서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후 주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알고 계셨습니까? 시니어 레지던스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양원과 일반 주택의 중간 형태입니다.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가지면서도 필요할 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식사 메뉴도 외출 여부도 모두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전망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식사 준비가 어려우면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와 빨래 같은 가사 서비스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도 매년 3,000호씩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제 시니어 레지던스는 부유층만의 선택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노후 주거 옵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코하우징은 또 다른 혁신입니다. 이것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모델로 개인주택과 공동생활 공간이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각자의 독립된 집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으면서도 넓은 공동 거실, 공동 식당, 정원, 작업실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합니다. 마치 옛날 마을 공동체처럼 서로 교류하고 함께 식사하고 취미 활동을 하며 지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문을 열면 이웃이 있고 말벗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이런 균형이야말로 현대 시니어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독립과 연결의 조화 말입니다. 도심형 시니어 아파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시니어 친화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모델입니다. 병원, 문화시설, 대중교통이 가까이 있고 가족과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도시명 시니어 아파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평생 살아온 도시, 익숙한 거리에서 계속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시니어 주거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정부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부터 민간 시니어 레지던스까지 가격대와 서비스 수준이 다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웹사이트에 가면 고령자 복지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니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보가 있어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자신에게 맞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노후 예산을 계산하십시오. 국민연금, 퇴직금, 저축액, 부동산 자산을 모두 합쳐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십시오. 그 다음 그 예산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옵션을 찾으십시오. 월 60만 원이면 정부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을, 월 150만 원이면 중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월 300만 원 이상이면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는 선택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직접 방문하십시오. 브로슈어나
웹사이트만 보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곳에 가서 시설을 둘러보고 거주자들과 대화해보고 음식을 맛보고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보낼 곳입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도 리뷰를 꼼꼼히 읽는데 하물며 노후 주거지를 선택하면서 발품을 팔지 않겠습니까? 장담컨대 직접 가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며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최소한 3곳 이상을 방문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서비스의 질, 직원의 태도, 거주자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좋은 시설은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네, 방문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는가?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은 있는가? 식사의 질은 어떠한가? 문화 프로그램은 얼마나 다양한가? 교통은 편리한가? 네, 주변에 병원은 있는가? 가족이 방문하기 쉬운가 같은 질문들을 준비하십시오.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십시오. 입주 비용뿐만 아니라 월 관리비, 추가 서비스 비용, 퇴소 조건, 환불 규정까지 모두 확인하십시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물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걸린 문제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십시오. 셋째,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시설과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많은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같은 시설에 살아도 활발하게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과 고립되어 지내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건강 상태도 다르고 우울증 발병률도 다르며 심지어 수명까지 차이가 납니다. 시니어 코하우징이나 커뮤니티 중심 시니어 레지던스를 선택하십시오. 그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외로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입주하기 전에 시범 거주 프로그램을 활용하십시오. 많은 시니어 레지던스가 일주일에서 1개월 정도 체험 입주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기분이 어떤지, 사람들과의 교류가 편안한지, 제공되는 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 직접 경험하십시오. 비용이 들더라도 이 과정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재정적 손실에 비하면 체험 비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그저 정보로만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행동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명 중 95명은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정보네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고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다릅니다. 그들은 오늘 당장 검색을 시작하고 전화를 걸고 방문 예약을 잡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겠습니까?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내고 첫 번째로 할 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정보를 검색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니어 레지던스 목록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소 3곳에 전화를 걸어 방문 예약을 잡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오늘 안에 끝내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는 오늘 여러분이 취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장담컨대 1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